자,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간단한 음표 두 개를 가지고 혹은 두 개의 화음을 가지고 일레보레이션 프로세스를 공부하겠는데, 일레보레이션 프로세스에 관해서 제가 잠깐만 하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잠깐 보았던 것인데 E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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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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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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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bel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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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aboration means the development, expansion, or embellishment of a musical idea, such as figure, motive, or theme. Elaboration means the development, expansion, or embellishment of a musical idea, such as figure, motive, or theme. Elaboration means the development, expansion, or embellishment of a musical idea, such as figure, motive, or theme. 일레보레이션이란 주어진 음악적 착상, 즉 음형이나 모티브 혹은 주제 등을 전개시키거나 확장 또는 장식하는 수법 혹은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4개의 단어, 즉 Elaboration. Development. Expansion. Embellishment. 는 모두 작곡가들이 주어진 소재를 전개, 발전, 확장 혹은 장식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서로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작은 소재로부터 작품이 전개되어가는 과정, 즉 Elaboration. 되어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몇 가지 이론 용어를 새로 공부해보고 또 복습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6도 음정, Major sixth. And what? 지금 일레보레이션의 의미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그 문장은 이 네 개의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하나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는 지금 이 경우에 쓴 그 아이디어를 두 개의 화음, 한 짝의 화음을 가지고 뮤지컬 아이디어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을 일레보레이션 시켜가지고 어떤 한 패시지, 어느 정도까지 완성된 그런 한 음악적 단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화성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 다미넌트를 두 번째 화음인 그 다미넌트 화음을 한번 익스텐션 시켜 보겠습니다. 익스텐션도 아까 일레보레이션의 한 종류였었습니다. 일레보레이션은 거기에 익스텐션은 단지 물리적으로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거기에 제가 그런 의미를 부여했고, 일레보레이션은 물리적으로 길이가 늘어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음악적인, 기술적인 혹은 미학적인 아이디어도 같이 포함된 것을 포함돼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레보레이션은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다미넌트 화음을 한번 익스텐션, 확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확장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화성학에서 제1 전위 화음은 공부할 때 되게 화성학 책에서는 제1 전위 화음을 그냥 기법적으로 화음의 베이스음이 바뀌고 화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를 얘기했지, 음악적인 의미, 음악에서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왜 그것을 사용하는가는 되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익스텐션, 음악을 아까 두 마디가 세 마디로 늘어났죠. 이런 익스텐션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우선 첫 번째 기능입니다. 여기에 전위화음, 특정 전위화음인 제1 전위화음을 사용해서 한번 익스텐션을 시켜봤습니다. 익스텐션 된 것을 먼저 선행을 시키고,
선행시키고 그다음에 원래의 모습이 뒤에 나타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시 그 딸림 호함을 익스텐션 시키는데 그 사이에 아까 제1진행 호함과 그노미치 호함 사이에 패싱 역할을 경과적 기능을 하는 음표를 하나를 삽입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그 패싱 역할을 하는 그 패싱 톤을 어떤 호함이 받쳐줄 수 있도록 베이스 성부에도 또 패싱 역할을 하는 경과적 기능을 하는 음표를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음악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맨 위 성부가 순차 상행하는 데 대해서 또 아래에 있는 외성부는 순차 하행을 하면서 서로 여기 이제 카운터 포인트 대위 진행이 생기게 되죠. 즉 각각의 성부가 자기 자신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패싱톤이라든가 그런 비화성음을 쓰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색채적인 변화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 음악의 대위 진행을 카운터 포인트를 줌으로 해서 각 성부들의 각각의 성부들의 그런 활동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직 소리는 간단하죠. 그렇지만 음악을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두 개의 성부가 우리 귀에 이제 들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바로 그러한 의미 때문에 패싱 모션 혹은 네이버링 모션 뭔가 모션이 있으면서 대위 진행이 생기게 되는 것을 그 곡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성부들의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더 길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 세 번째 마디, 아까 세 번째 마디가 오음표였는데 이것을 리듬 분할을 시켜서 또 다른 기능을 복합적인 기능을 하나 넣었습니다. 즉, 그 아까는 패싱 톤이 경과적 기능을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 C음에 도에 임시 기호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오음계적 경과적 진행이었죠. 오음계적 경과 진행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그 사이가 오음이기 때문에 반음씩 나누어서 반음계적 경과 진행을 만들어 보면은 좀 더 선율이 좀 더 그 개성이 있는 선율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도달하는 D음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원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퀀스를 이용해서 이 반음 계절을 움직이는 데서 B 플랫 B 내추럴에서 C와 C 샵을 해서 여기도 반음 계절 진행을 하면서 패싱 톤을 리듬 분할을 시켜봤습니다. 사실 아까 지금까지 경우에는 호함은 두 개만 나왔는데 그것을 딸림 호함은 그 앞에 딸림 호함의 자기 자신의 예비 호함 혹은 중개 호함을 가지게 되면은 그 딸림 호함이 좀 더 그 긴장을 받게 됩니다. 즉 딸림 호함이 나올 것인데 거기에 딸림 호함이 바로 나오지 않고 지연되고 그 사이에 중개 호함 혹은 딸림 호함의 예비 호함이 사용되는 거죠. 즉 사도나 이도 호함을 사용하면서 이 딸림 호함이 더 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리듬을 반으로 분할해서 예비 호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무엇을 이론화 시킨다고 하는 것이 얘기 줄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을 분석을 하는 것은
더 simplify, 단순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이번에는 그것이 이미 최소로 가장 단순화된 것을 거기에 우리가 더 장식을 가해서 이제 음악으로 이제 진행하는데 그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것을 이론화 제가 시켜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론화 시켜보는 것을 어찌 보면은 거기에 얘기 줄거리를 삽입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음표 하나하나가 지금 들어갈 때마다 어떤 이유가 있고 앞뒤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얘기 줄거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보면은 마지막 이 패시지가 완성되는 것은 하나의 소설이라는 거, 하나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유가 있는 진행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화음을 붙여보면은 마침 이 C음이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이 C음을 계주시켜서 이도 화음의 이사 화음으로 만들면서 딸림 화음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이제 사운드는 생략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째 단계입니다. 아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둘, 셋, 4개의 마디인데 그 4개의 마디를 더 확장시키지 않고 그 내에서 지금 음표들이 상당히 긴 음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 긴 음가를 짧은 음가로 분할을 시키면서 한번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색깔이 빨갛게 된 부분이 앞의 단계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장식이 된 embellishment가 된 elaboration 된 것은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단계에서의 리듬 분할은 그 반복 기법에 의한 리듬 분할이 되죠. 근데 여기서 또 리듬 분할을 더 시키면서 이번에는 그 비화성음을 넣으면서 비화성음을 넣게 되면은 여기서 반복되는 그 음표들은 사실은 긴장을 거의 받지 않는데 그 긴장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비화성음을 집어넣으면은 그 반복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같은 음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같은 음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링 모션을 써야 되죠. 그래서 네이버링 모션이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계속 그 리듬적인 그런 진행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긴 음표도 앞에 음표들과 마찬가지로 리듬 분할을 시켰습니다. 여기서는 요 2분의 1로 리듬 분할된 그것만이 새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은 계속 그 E 플랫 음이 마지막까지 같은 음이 그대로 지속되는 즉 연장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도약 진행을 가지고 근데 그 도약 진행이 화음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도약 진행을 사용했습니다. 즉 코달 스킵을 사용을 했습니다. 화음 도약 진행에 의해서 일레버레이션 됐습니다. 지금 몇 차례의 그 화음 도약에 의해서 우리가 도약 진행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그 도약 진행된 것을 앞에서 네이버링 톤도 네이버링 모션도 바로 이웃한 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순차 진행으로 움직이는데 나머지 파트도 그 순차 진행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빨간 음표를 삽입시키면은 도약 진행하는 것이 순차 진행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도 계속 앞에서 우리가 짧은 음가로 리듬 분할했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 마디에도 가능한 대로 리듬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리듬 분할은 코달 스킵, 화음 도약에 의해서 리듬 분할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강박상에서 움직이게끔 F1과 A 플랫 사이에 패싱 톤을 넣었는데 그것을 accented, 강세가 붙은 강약 할 때 앞에 강박에 있는 박의 강한 부분에 있는 음표에 이 패싱 톤이 들어갔기 때문에 accented 패싱 톤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피아노 곡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성악곡이 아마 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 곡으로 생각하면서 피아노 곡에 맞게끔 그 음표들을 이제 보충을 해놨습니다. 일단 옥타브를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피아노 연주가 가능한 박의 그 박에서 강한 부분에 이 화음을 수직 화음을 넣고 나머지는 피아노를 쉽게 칠 수 있도록 옥타브를 하면서 다른 것은 변화가 되지 않고 음표를 피아노 곡으로서 음표들을 보충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두 마디에서도 보면은 베이스 음들이 계속 순차 하행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오는계적으로 순차 하행을 합니다. 그 오는계적으로 순차 하행하는 것을 반응계적 음표를 넣으면서 두 개의 반응계적 패싱 모션을 넣게 되면은 이 위에서 반응계적으로 상행하는 것과 또 하나의 카운터 포인트, 또 대비 진행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베이스를 반응계적으로 분할시켰습니다. 좀 귀에 익은 멜로디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중단됐던 그 리듬 활동을 여기서 지속시키기 위해서 코달 스킵에 의해서 반응계적으로 상행하는 순차 상행하는 음표에 코달 스킵을 넣으면서 순차 진행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좀 더 다이내믹한 그런 순율 진행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반응계적인 네이버링 톤을 사용하면서 이게 상당히 반응계적 진행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에서는 피아노 독주곡으로 이렇게 어레인지를 시킨 것입니다. 여기 빨간 색깔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음표들만 사용하고 옥타브 진행만 첨가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가 유일하게 지금 두 번째 마디 마지막에 유일하게 쉼표가 있는데 이 쉼표도 그 리듬 분할을 시켜서 코달 스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쉼표가 없이 이 전체가 한 개의 패시지로 되었습니다. 보니까 오른손은 열심히 리듬 분할이 돼서 리듬 활동성이 있는데 왼손은 전혀 활동성이 없었죠. 그래서 왼손을 좀 첫 마디로 이러한 식으로 분산 화음을 시켜서 한번 해보고 이런 상태가 괜찮으면 뒤에 부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괜찮다고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나머지 파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왼손을 리듬 분할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보면 아직 화음은 1도 화음하고 2도 화음, 5도 화음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특징적인 그런 반응계적 화음을 어딘가 넣을 것인 거죠. 근데 되게 화성학 책에서 보면은 그런 화성 패시지를 화성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음악이 아니고 그런 걸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도대체 내가 음악에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고 어디에 이용할 것인가는 되게 좀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 음악을 만들면서 어디에 반응계적 화음이 적절할지, 아직은 반응계적 화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역시 지금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왼손은 오른손에 비해서 그게 density, 그 밀집도가 약하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디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음들을 보충해 놓고 나머지 파트도 마찬가지로 고쳐내 줬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까지 보충된 패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리듬 분할을 시켰는데, 근데 사실은 더 리듬 분할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리듬 분할되는 것인가? 그 리듬 분할이 된 것을 빨갛게 표시가 됐는데 더 섬세하게 리듬 분할을 시키면서 그 음들의 그 악셀레레이션, 이렇게 악셀레터를 밟는 듯한 그런 추진력을 가지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도 여기에서도 리듬 활동이 좀 빈약한 곳을 리듬 활동을 집어넣고 넣으면서 이것이 이제 완성된 패시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두 개의 피아노, 포핸드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음악적으로, 지금은 기계 신티사이저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치는 게 아니어서 제대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좀 표현을 이렇게 하려고 기계적으로 했는데 역시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포핸드로 치는 연주입니다. 인트로덕션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 옥스트라 연주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활용되는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리듬 분할만 보다가 실제 여기에 반응계적인 화음이 쓰인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나쳤는데요. 다시 거슬러서 어디서 그 반응계적 화음이 쓰이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이 화음들은 그 펑셔널한 그 기능적 화성이 아닙니다. 바로 이 화음 뒤에 이 화음이 나와야 될 화음 기능적인 면에서 이것은 단순히 완전히 반응계적으로만 움직이는, 여기서 B 플랫, B 내추럴, C, C 샵, D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크로매틱한 진행에 의해서 우연히 수직적으로 우연히 이런 화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 화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화음이 이 화음으로 가면서 기능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화음 또 수직적인 화음의 연속체가 아니고 순전히 선율 라인만, 어느 성분 하나가 라인만 움직이면서 우연히 수직으로 볼 때, 즉 선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우연히 수직으로 볼 때 화음이 형성되지만, 그렇지만 그 화음은 그 다음 화음으로 가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화음을 우리가 리니어 코드, 선적 화음이라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죠. 그죠? 여기서 화음은 이것은 지금 이 선적 화음, 비기능적인 이 선적 화음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비기능적 화음이죠. 비기능 화음. 그래서 비기능 화음을 가르치는 근데 이 비기능 화음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그것은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마 무한대로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작품마다 각각이 또 다르고, 또 서로 유사한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기능 화성을 우리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이 선율을 일레보레이션 시키는 그 과정에서 베이스음을, 이 선율이 단조롭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베이스음을 또 다른 카운터 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반응계적 선적 진행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기능적 화성이죠. 그죠? 이건 차이콥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발레 음악인데요. 차이콥스키는 여기서 바로 이런 비기능적 화성을 두 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런 식으로 그 비기능적 화성이 쓰는 그 과정을 얘기를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본 것이죠. 그 다음 패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긴 선율 라인을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짝이 없는 라인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앉아서 하모니카를 부른 거죠. 아주 단순하게 짝이 없는, 사실 아무런 특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화성적인 반응계적인 화성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음악적인 그런 생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이 작곡인 거죠. 전부 다 너무 많이 일레버레이션 되어버렸는데 이 과정을 하나씩 다 단계별로 하려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되고 해서 그 과정을 좀 압축을 시켰습니다. 우선 이 슬러에 의해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우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과정은 제가 그 이름을 붙인 것이 하모닉 아웃라인, 여기서 전체적으로 크게 화성적인 큰 틀만 지금 보여줍니다. 여기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일레보레이션 시킬 것인데 아웃라인만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타닉이 프롤롱게이션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반맞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재현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데로 이탈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정적 종지를 함으로 해서 후속구 역할을 하도록 해서 하나의 악절로 구성을 시켰습니다. 형식은 하나의 악절로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뒷부분은 앞에는 4마디에 비해서 뒷부분이 6마디로 2마디가 더 확장이 되었죠. 여기서는 처음에는 1도에서 5도로 갑니다. 그 다음에도 1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 1도 화음은 우리가 같은 타닉, 여기 이 타닉이 쓰일 이 부분에 이러한 사륙화음꼴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는 E 플랫이 다시 원래 음으로 복귀를 하게 되죠. 근데 복귀를 시키지 않고 그냥 아직 해결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오른손에서 가운데 음은 바로 네이버링 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는 제대로 하행시켰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서 맨 아래 성분은 여기서는 이 자리에 같은 공통음으로서 머물게 됩니다. 다미넌트의 루트와 어떤 화음의 제5음이 공통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게 했는데 여기서는 머물지 않고 다른 음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시킬 것을 계산을 하고 여기서 그 사이를 반응계적인 패싱 톤을 썼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이 음표 세 개는 다 비화성적으로 쓰였죠. 그에 비해서 여기 있는 음표들은 다 화성적으로 쓰인 반면에 비화성적인 음들의 집합입니다. 여기에 이 왼손의 이 A음은 그 다음에 이 선율적으로 B 플랫과 B 플랫 사이에 있는 네이버링 톤의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즉 음표 4개가 각각이 다 선적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지만도 수직적으로 보면은 3화음이 됩니다. 완전 감칠화음이 되죠. 그렇게 하면 여기는 굉장한 지금 긴장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선율 라인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라인을 찾아볼 수 있냐면은 바로 이러한 이 선율 진행이 있습니다. 이 음표에서 즉 그 앞에 음표부터 하면은 E에서부터 B 플랫으로 가지고 여기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B 플랫은 E 플랫은 그다음에 진행을 하게끔 이 진행이 있어야만 요 어느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클라이맥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해결되면서 하나의 완성된 독립체를 이루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은 E 플랫, B 플랫, E 플랫, F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이 G음의 역할은 바로 아프조트라 전타음의 역할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 F로 가는 것이 지연되면서 강박상에 음표를 하나 집어넣는데 그 음표를 집어넣을 때 이 음표에 의해서 화성이 되도록 화성적으로 받쳐주는 성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화음은 이 B 플랫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치 이 B 플랫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치 사륙화음의 사륙이라고 이렇게 이것은 노테이션일 뿐이지 그래서 이것은 이 타닉이 연장이 되는 거죠. 이것은 타닉 루트입니다. 여기서 화성 틀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도 이런 화성적인 그 진행을 화성적인 새로운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쓰는 것이 이것은 사륙화음의 또 하나의 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가서 이 F음으로 결국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과정도 여기 있는 이 C음은 D음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음으로 벗어났다가 그 다음에 원래 자기 음으로 갑니다. 이때 이 벗어난 음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것을 에스케이프 톤, 이탈음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흔히 ET라고 약자를 쓰게 되고요. 도피음. 다른 데로 도망을 치지만도 다시 자기가 가려고 하는 C, B 플랫, C, D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G는 이어서 F#, 그 다음에 G#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G가 원래 F음이 G로 가려고 하는 음표들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선적인 이것은 선적인 화음을 만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베이스의 그 네이버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화음 전체는 우리가 네이버링 코드, 이 보조 화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보조 화음 역할하고 마찬가지 동일한 화음인데 이것은 많은 것들이 일레보레이션 된 것이죠. 여기서 이 작곡자는 거의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인데 예전에 베토벤이라든가 혹은 모차르트나 하이든이 하지 않았던 그런 선적인 진행으로 충만되어 있는 거죠. 아주 완전히.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서는 더 많은 것들이 일레보레이션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지점이 이 곡 전체의 거의 절반에서 좀 뒷부분이죠. 되게 그 부분에 가장 긴장을 많이 넣는 클라이맥스를 주게 되죠. 그래서 화성적인 긴장감을 여기서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보통 하이든이나 모차르트도 있는 그런 진행들이죠. 여기서는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도 뒤에 원래 있던 것이고 지금 하나, 둘, 세 개 사실은 하나, 둘, 세 비트 마디로 하면 두 마디, 10마디 쪽에서 그 부분만이 이런 낭만주의적인 선적인 진행이고 나머지는 예전부터 모차르트 하이든에도 있는 그런 수법입니다. 그래서 화성 진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성 기법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런 걸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고 어느 특정 부분에서 이 경우는 이제 이 클라이맥스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서는 요건 또 제가 다른 경우가 나올 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 선적 호환이나 이제 치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으로 되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레보레이션이 있는 것인가. 지금 여기는 화성은 바로 그대로입니다. 앞에 단계하고 근데 선율만 단지 선율만 세 번째 마디의 후반부 하나 둘 세 번째 마디 이 후반부 여기에 선율만 집어넣으면서 왜냐면은 장식을 했고 그리고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코달 스킵 단순한 그 분산 호함의 한 형태일 뿐이죠. 똑같은 의미인데 띠라리 하는 것을 디 플랫 디를 하는 것을 디람바 하면서 분산음을 집어넣고 여기는 좀 더 많은 코달 스킵을 절반으로 그 길이를 축소시켜 가지고 시켜서 이렇게 8분음표를 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디란타 하면서 아까 일곱 번째 마디 여기서 GF로 가는 것을 이 E 플랫을 앞에 음표를 이렇게 지연시켰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 있는 강박에 있는 것을 약박에서 당겨서 싱코페이션을 사용한 것하고 똑같은 방법을 그 싱코페이션을 그 다음 마디에도 사용을 한 이러면서 서스펜션이 연속적인 서스펜션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서스펜션이 있고 일련의 그 서스펜션이 그 시리즈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 마찬가지로 코달 스킵을 사용하면서 완전히 선율만 지금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시키고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음악 같죠?
아마 지금은 이렇게 연주하기 때문에 기계가 연주하니까 빨리 누구의 곡인지는 아마 좀 아직 파악하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그 세컨더리 다미넌트 부속 화음을 혹은 리딩톤 7 7도 화음을 세컨더리 화음으로 부입금 화음, 부딸림 화음 그리고 차용 화음을 여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서는 세컨더리 다미넌트를 사용했고요. 6도 화음에 대한 세컨더리 다미넌트 하게 되면은 요 내성이 F음이 F 샵을 거쳐서 G로 가는 반응계적 진행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컨더리 다미넌트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성부가 반응계적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성의 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반복 음표, 반복음에 대해서 다른 화음을 주면서 그리고 베이스 라인이 순차 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색채적인 변화를 주게 되죠. 지금 이제 여기에 피아노 여기까지 이 코드로 된 반주를 피아노 음형을 이용해서 해봤는데요. 단순히 똑같은 것인데 피아노에서 셋 있다는 표로 분할시킨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만 보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실제 악보입니다. 음악을 실제 연주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피아노 트리오입니다. 실제 연주 아니죠? 아까 그 소리인데 미안합니다. 소리는 듣기 싫죠. 피아노 소리는 신디사이저가 이게 제대로 이게 실제 악보이고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화음들은 기능을 하는 화음들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부분의 화음들은 비기능적 화성들입니다. 몇 개의 비기능적 화음이 하나, 둘, 세 군데 쓰임을 해서 음악이 많이 달라지죠. 실제 나머지 이보다 훨씬 더 한 7, 80%의 정도 부분은 원래 기능적인 화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극히 적은 부분만 한 20% 정도만 이런 비기능적 화음이 쓰여도 음악은 낭만주의적인 음악으로 들리게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두 개의 패시지를 아까 차이콥스키하고 이 슈베르트 트리오 여기서는 그 선적인 화음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음악에서 어떤 위치에서 그런 게 쓰이는가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도 아까 단순하기 짝이 없는 즉 1도, 5도, 1도로 된 패시지를 만들었습니다. 즉 A 플랫 장조이고 그리고 순차 하행하면서 이게 스케일 디그리 1으로 하면서 음악이 끝나는 패시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앞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C에서 B 플랫으로 순차행하는 거기에 앞에 앞서서 하나의 코달 스킵을 넣었는데 그 코달 스킵을 하는 이 음표에도 딸린 호함을 흔히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 코달 스킵을 하기 때문에 둘 다 타닉 호함을 쓰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낭만주의적인 많은 수법에서는 처음부터 타닉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도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선율에 이것을 두 화음을 타닉 어떤 화음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음표들에 대한 개성은 없어집니다. 여기에 이 음표는 다미넌트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타닉으로 가는 화음을 만들면서 이제 베이스 라인에도 변화가 생기죠. 베이스 라인에도 이 플랫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이 음표를 계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류시킨 그 음표를 타닉으로 반복시키지 않고 6도 화음으로 그러면 이 타닉이 화성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냐면은 패럴 피어스 병행 오도가 생기게 되죠. F1과 E 플랫하고 C하고 B 플랫 생기면서 사실은 두 개의 승부가 움직이는 것인데 두 소리가 완전 오도로서 너무나 잘 어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마치 한 개의 승부로 가는 걸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부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병행 오도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병행 오도는 금지가 됩니다. 아주 강하게 금지가 되죠. 병행 8도가 돼도 마찬가지로 옥타브로 움직이니까 같은 승부 하나밖에 없어지는 거죠. 두 개의 승부가 아니고 하나의 승부로 되기 때문에 병행 8도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병행 오도를 우리가 피하면서 이 딸림 어떤 호함을 연장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 C음에서 B 플랫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F가 E 플랫 가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때 이 두 개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움직일 때는 도약 진행을 하면서 다른 음표로 갔다가 결국은 이 C와 이 B 플랫 사이인데 이 첫 음과 마지막 음표 사이인데 그 마지막 음표 사이에 갈 때 이것을 방향을 하행이 아니고 상행하는 다른 성분을 그래서 두 개의 그 진행 방향을 바꾸어 주면서 그 병행 오도를 피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2도 화음을 하나 삽입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예전 작곡가들이 6도 화음 뒤에 2도 화음을 우리가 하모닉 화성적 화음이 어떤 화음으로 가려고 하는 원래의 경향을 가지는가 우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좀. 여기 보면은 6도 화음 뒤에는 4도나 2도 화음을 집어넣는다. 6도 화음이 바로 5도로 진행하지 않고 2도나 4도 화음을 중간에 넣으면서 중계 화음을 하나 넣는다. 그런 원칙이 생긴 것이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전 작곡가들이 6도 화음 뒤에 그 다음에 5도 화음을 나서 1도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2도나 4도 화음 중계 화음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중계 화음이란 intermediate 코드란 그 명칭이 생긴 거죠. 바로 그런 원리가 우리가 실제 해보면은 그런 과정도 이런 일레보레이션 프로세스 시켜보면은 예전 작곡가들이 그런 관습에 의해서 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이 패세지는 어느 작품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화성 지령이죠. 여기에 이제 특징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에 C에서 B 플랫, A 플랫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디 3에서 이 C음을 5도에서 1도에서 5도로 가는데 그것을 사실은 이 C음을 여기까지 연장을 시킨 다음에 이것은 작은 부분에서 장식을 하는 거 실제는 C에서 그 다음에 B 플랫으로 여기 가는데 이 세 번째 음표 즉 스케일 디그리 3을 음도 3을 연장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이 5도 화음이 1도 화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두 개의 화음은 우리가 없다고 예, 제가 이걸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없고 C음이 여기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 다음에 5도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요 하얀 박스에 빨간 줄로 된 이 박스에 있는 음표들이 일레보레이션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그 프롤롱게이션의 개념이 이렇게 쓰이는 거죠. 프롤롱게이션 개념이 이중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4마디가 5마디로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은 여기 흰 박스로 된 그 부분의 음표를 지금 세컨더리 다미넌트 부속화음을 사용하면서 연장을 시킨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재 이 마디 세 번째 마디는 두 번째 마디의 결과로 생긴 것이고 이 빨갛게 된 것은 앞에 있던 것이 계속 연장을 하나 더 확장을 시킨 경우이고요. 그것은 아직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단계를 보면은 1도에서 5도로 가는 것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중계 화음을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서 이 화음은 마치 escape 코드, 실제로 escape 코드란 말 자체는 없지만 우리가 escape 톤을 이용해서 escape 코드를 만들어 보면은 이 C음이 그 다음에 B 플랫으로 갈 것인데 그다음에 D 플랫을 갔다가 도로 거꾸로 내려오고 그 과정에서 패스를 경과적인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우도 다른 특별히 그런 비기능적 화성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능적인 이것은 하이든에도 있는 그런 패서지들이죠.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는 훨씬 더 많은 그런 프롤롱게이션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타닉이 사실은 여기 이 코드가 또 제가 감추라고 하는 걸로 오해를 한 모양입니다. 지금 이 네모 박스를 친 타닉이 이 타닉으로 같은 타닉입니다. 나머지 중간에 있는 것들은 바로 일레보레이션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일레보레이션은 이것은 반응계적인 일레보레이션 아니고 오는계적인 반응계적이 있죠. 예, 반응계적이고 있는데 그 기능적인 비기능적인 아니고 기능적으로 움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타닉은 또다시 여기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타닉이 여기까지 연장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습적인 종지형입니다. 그래서 조성음악에서 가장 조성음악 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개로 꼽으면 무엇일까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은 아마 조성음악을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프롤롱게이션이 결국 그 작품을 이루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음악은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어떤 공간에 놔두고 그 공간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음악은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죠. 연장이라는 시간적인 그 연장이. 근데 그 시간적인 연장이 생길 때 우리가 계속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그 연장되는 그 공간을 메꾸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요리 재료를 넣는 것이 아니고 같은 소재를 가지고 계속 어떻게 요리를 해서 더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을 메꾸는 작업일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그 메꾸는 그 작업이 우리가 프롤롱게이션
되는데, 그래서 음악에서는 그 중간에 메꾸는 것을 이미 제시된 그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에서의 또 통일성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게 되고, 통일된 어떤 같은 소재인 거죠. 우리 여기 짤막한 여기서도 보면은 그리고 탄이 화음이 5도에서 1도로 갔는데, 그 1도 화음이 사실은 계속 연장되고, 그 과정에서 있는 이 네모 박스에 있는 이 음표에 의한 음들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일레보레이션 되는 그것들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레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용해서 음악에서의 화성도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화성도 공부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바로 일레보레이션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큰 범위에서 화성을 보면은 이것은 5도 화음에서 1도 화음이고, 이 전체가 세 마디가 1도 화음입니다. 그다음에 중계 화음이 끼어서 보면은 5도 1도에서 다시 5도 1도로, 그래서 5도에서 1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타나죠. 바로 그것 때문에 쉔크가 쉔크는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것을 없던 것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논리화시키지 못한 것을 논리화시킨, 사실은 기존에 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 이 중간 과정을 살펴보자고 하는 그것은 제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 뭐냐면 이것이 일레보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계속 프로세스, 계속 진행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일레보레이션 프로세스, 그래서 일레보레이션 되는 그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지금은 화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화성학에 지금 적용을 시켜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요,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반응계적 화음을, 비기능적 화성을 넣었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는 이것을 이제 피아노 곡으로, 지금까지는 그 화성 진행을 만드는데 이것을 피아노 곡으로 하기 위해서 좀 작업을 시켜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음이 있으면은 중간 음표들을 이렇게 좀 압축을 시키고, 피아노 곡을 만들다 보면은 저음으로 내려갈수록 이 제일 최저음과 그 다음 이 사이음을 간격을 넓히게 해줘야, 그러면은 이 저음이 그 오버톤 때문에 요 사이의 소리를 또 메꾸게 되죠. 이 사이의 소리 음표를 많이 촘촘하게 저음에 내려가면은 촘촘하게 음표를 메꾸는 것보다 그냥 비워두는 것이 나중에 음악을 들 때는 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위에 가서 이 사이를 이렇게 넓혀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소리가 아주 빈약하고 소리가 좋지를 못해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같은 화음이기 때문에 이 사이 넓어지는데, 그래서 위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가까이 음표들을 집어넣고 내려올수록 음표 간격을 이렇게 넓히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아노 독주를 위해서 좀 같은 걸 가지고 어레인지를 시켜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음표들을, 앞에 있던 음표들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그대로 분산시킨 겁니다. 여기에 E 플랫이죠. E 플랫을 가기 위해서 이 아래 보조음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이 음표로 가기 위해서 이 F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박의 강한 부분에 강하게 때리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B 플랫은 D 플랫은 이 딸림 7화음이가 3홍으로 C로 해결돼야 되죠. 해결돼야 되는데, 그 해결돼야 되는 것을 통째로 이 화음 전체가 계류되었다가 남아있다가 여기서 해결되겠습니다. 그 계류된 그 계류 화음을 분산을 시켜서 여기처럼 분산시켜서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수법들은 바로 이런 것은 사실은 고전주 시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순한 음표들을 분산화 시킨 것에 불과하고, 지금 이 경우도 보면은 이 C에서 A 플랫으로 가는데, 그래서 마치 에스케이프 톤,
혹은 아포지토라처럼 다른 음으로 갔다가 다시 자기 음으로 되돌아오려는 것이고, 이 경우는 아포지토라이죠. 이런 식으로 각각 음표들이 전부 다 각각의 이름을 가진 음표들을 집어넣으면서 분산화 시켰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패스지를 끝맺기 위한 어떤 제스처를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같은 걸 하면은 음악이 너무 단조롭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온 이 화성의 그 토대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분산화 시킨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분산화 시키는데 지금 이 부분부터 우리가 이것을 그 크로매틱한 과정을 하나 집어넣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보면은 여기 한 군데서는 비기능적인 선율적인 화음인데 나머지는 그냥 예전에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에 있던 그런 화성 진행들인 거죠. 그것을 여기에 음악을 끝맺기 전에 이 전체 패시지 보면 또 클라이맥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그 크로매틱한 보이스 리딩을 이용한 크로매틱한 화성 진행을 넣어볼 작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위치가 아마 적절한, 전체를 볼 때 절반에서 약간 뒤쪽으로 간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이 C음을 이 네 번째 보면은 이 타닉이죠. 이 타닉입니다. 네 번째 마디. 그 타닉이 계속 지속됩니다. 이 타닉이죠. 그 다음에 타닉이 있고, 그 다음 마디에 보면은, 자, 이 타닉이 그 다음에 5도 화음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 타닉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5도 화음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이 5도 화음입니다. 이 5도 화음을 가기 위해서 각각의 성부들이, 즉 맨 위 성부는 여기 F 플랫을 하면서 아포지토라의 효과로서 여기로 해결됩니다. 원래는 이 파라도 화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A 플랫은 그 다음에 이렇게 상행하죠. 상행하는데 A 플랫, B 플랫으로 상행하는데, 그때 여기 있는 아포지토라 혹은 못 갖춤 네이버링 톤을 가지고 이 도를,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코달 스킵을 해서 이 G로 갑니다. 각각의 자기의 보이스 리딩을 갖고 있습니다. 성부가. 근데 그 보이스 리딩인데 이 위에 두 개 성분은 크로매틱한 보이스 리딩을, F음을 여기다 플랫을 붙였고, 그러면 이 플랫으로 가려고 하는 긴장이 더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 C음에도 또 크로매틱한 진행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B 플랫으로 가려는 긴장을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보면은 위에 두 성분은 같은 종류의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맨 아래 오른손에서 맨 아래 성분은 코달 스킵을 합니다. 이렇게 각각이 다른 성분 진행을 하면서 이것은 3화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화음은 기능적 화성이 아니죠. 화성의 기능을 이용한, 가령 이것이 4도화음 같으면 그 다음에 5도화음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기능이 아니고 각각이 선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감춰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 1도 화음이 그 다음에 4도 화음을 1도 화음이 그 다음에 4도 화음을 가도록, 즉 여기에서 보면은 이 더 크게 보면은 이 1도 화음이 그 다음 마디에서 이 4도 화음으로 가는 거죠.
제가 요 과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지금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것을 그 시퀀서로 지금 만들어 두고 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도화음이 여기서 이 사도화음이 지금 이 사도화음이 여기 있는 사도화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빨간 박스의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반응계적 화음을 넣을 곳인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도화음 있죠, 그죠? 여기 이도화음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 이도화음을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이 이도화음인데 여기 이 이도화음을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 D에 내추럴을 하면서 반응계적으로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시퀀스의 그 단위가 끝나는 화음이 여기 이 화음하고 지금 이 화음과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그 시퀀스 단위의 각각의 마지막 화음들은 지금 장 3화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D 내추럴을 여기에 D 플랫을 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 다음 마디에 원래가 정해져 있는 이 화음하고 같은 퀄리티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내추럴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요 화음들이 끝나는 화음들이 전부 다 각각 이렇게 장 3화음을 만들도록 이것은 다른 기법이 아니고 우리가 장 3화음을 할 것인가 혹은 단 3화음을 할 것인가 그런 초이스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 처음에 이 만들어진 1도에서 4도로 오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금 이 5도에서 그 다음에 이 1도로 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 E 플랫에서 D 플랫으로 오는 과정에서 원음인데 그것을 반응계적으로 낮춰진 것이고 그 다음에도 B 플랫에서 A 플랫으로 오는 과정에서 반응계는 낮춰지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발음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차이콥스키에 보면은 기계적으로 오른손은 발음씩 올라가고 왼손은 발음씩 내려오면서 그런 크로매틱한 보이스 리딩을 하면서 그러고 중간에서 수직적으로 생기는 화음을 즐기는 거죠. 그것은 기능적인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런 것들이 후기 낭만주의 와서는 크로매틱한 보이스 리딩을 여기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서 발음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중간 승부도 발음으로 내려오고 아래 승부도 발음씩 각각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똑같은 위치를 내려오면서 사도화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시퀀스로서 똑같이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스펠링이 도에서 발음 내려왔죠. G에서 그다음에 F 샵으로 오면서 이 G 플랫을 사용하지 않고 이 조에 의한다면 이게 B 내추럴 아니고 이게 도 플랫이 되고 G 플랫이 되고 E 플랫이 되겠죠. 바로 지금 이건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스펠링을 이명동으로 써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시퀀스의 여기서는 인컴플리트한 이 시퀀스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 변화를 줬죠. 이것은 요대로 그대로 기계적으로 하면 도 플랫 하면 그다음에 여기서 B 더블 플랫이 되게 되죠. 그 A 내추럴이 될 겁니다. A 내추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이제 원래의 그 화음으로 원래의 조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요 마지막에는 그 변화를 그러면 여기서 G는 여기 G 플랫 돼야 되고 E 플랫은 E 더블 플랫 그다음에 내추럴 되는데 요 G 플랫하고 이 F 사이에 이것은
여기도 지금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은 예, 반응계적 진행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까 여기서 제가 멈칫거렸었는데 이것이 내추럴 된 이유가 바로 앞에 시퀀스 똑같은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이것이 디내추럴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되게 시퀀스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맨 마지막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예,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생기지 않고 그대로 예, 그대로 그것을 예, 반복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엔 시퀀스 단위로 가지고 우리가 크로매틱한 보이스 리딩을 연장을 시키면 이런 패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설명이 좀 일관성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시퀀스를 예, 그대로 세 차례 반복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다이애타닉하게 오는계적으로 원래의 조로 되돌아오는 그 부분까지를 세 차례 반복시킨 겁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왼손을 분산 화음화시키면서 거기서 굉장히 불에 파지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것을 화음으로 수직 화음을 한 번씩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음표가 세 개가 되면서 이 위에 하고 같은 곳에 음표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많은 그런 비화성음적인 그런 사운드가 발생을 하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왼손도 마찬가지로 같은 화음을 사용하면서 왼손도 똑같이 유닛선으로서 그런 반응계적인 진행을 넣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능적 화성에서는 바로 이 화음에서 바로 이 화음으로 바로 연결시킵니다. 시키는데 그 오는계적 화음을 연결시키는 그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근데 이 아무 곳이 아니고 이 경우는 가장 클라이맥스가 주어질 전체 패시지에서 부질 위치에다가 그 부분을 사이를 간격을 두고 그 사이를 모든 선부가 반응계적 진행을 하면서 크로매틱 보이스 리딩을 하면서 그것을 반응계적 화음을 넣어주는데 그 반응계적 화음이 기능적 화성이 아니고 비기능적 화성으로 즉 선적 화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패시지를 기존에 아주 일부 화성학 책에서는 그 화성학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설명은 사실상 거의 근거가 없는 설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을 설명하는 그 화성학 책에서 비기능적인 것을 억지로 기능 화성하고 이렇게 그다가 그 테두리에 집어넣어서 설명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러한 기능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 경우는 단순히 화성 기능 이 화음에서 이 화음으로 가야 될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입니다. 단지 거기에 어떤 패턴은 유지를 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패턴은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골딘 책에서는 그것을 크로매틱 보이스 리딩이란 이런 어떤 일정한 패턴을 반응계적 일정한 패턴을 넣으면서 그 패턴의 마지막에는 원래 있는 그 기능적 화성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중간에 사이가 벌어진 그 틈새 그 공간에는 자유롭게 화음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란 것이 또 완전한 자유는 아니고 각 성부들 사이에는 똑같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원래 기능 화성의 화성 올 때까지는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손하고 소리가 모아지면은 오른손을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확실히 낭만주의적인 사운드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 화성에서는 저 고전주의의 기능적 화성에서는 바로 이 화음이 바로 이 화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을 일정한 사실 그 기계적인 것입니다. 일정한 그 화음 패턴을 반응계적인 성분 진행을 넣으면서 이런 것들이 또 후기 낭만주의에 또 유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아까 왼손하고 오른손은 똑같이 움직이는데 왼손은 그대로 화음을 치고 오른손을 여기에 마찬가지로 분산을 시켜 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왼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을 앞에 있는 패턴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 부분까지는 이것은 기능적 화성입니다. 또 여기서 마지막 부분은 물론 기능적 화성이죠. 여기 네모친 이것은 시퀀스로 된 이 부분은 오른손과 왼손을 앞에 하고 같은 패턴을 이용했지만도 화음은 전혀 다른 화음이죠. 이 두 개의 화음이 같이 같은 작품에 쓰인 겁니다. 이게 쇼팽입니다. 쇼팽의 이 화성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것을 일부 화성학 책에서 대부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더라도 기능에 맞춰서 설명하면은 몇 개는 거기에 기능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작곡자는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니고 저는 저의 그 얘기 줄거리가 이러한 그 후기 낭만 화성을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이 골디는 크로매틱 보이스 리딩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쇼팽의 임프롬추 즉흥곡입니다. 즉흥곡에서요. 앞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석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근데 그 부분 중간에 보면은 예전에 작곡가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패턴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서정적인 선율이지만도 그 부분에서는 음악이 많은 충돌음들이 생기면서 긴장감을 많이 주게 되죠. 그럼 다시 또 맨 처음에 서정적인 선율로 들어가는데 그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기계적으로 반응계적으로 움직이는 비기능적 화성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쇼팽의 이거하고 유사한 예를 자세히 볼 시간은 없으니까 쇼팽의 또 다른 예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전체 아웃라인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저는 이것을 만들면서 이런 선율을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 대개 이런 선율은 별로 이렇게 개성이 없는 그런 선율들입니다. 지금 상당히 긴 26마디의 선율인데요.
이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방법대로 이 곡도 보면 처음에 딸림 화음으로 시작합니다. 쇼팽의 프렐류드인데요. 하고 여기 이제 프롤롱게이션들이 있고 이런 놈들은 이 4도 화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5도는 6도로 가고 2도로 가고 다시 5도. 이것은 우리가 그런 기능적인 것들이죠. 쇼팽도 보면 대부분 다, 그래서 제가 한 90% 정도, 90% 정도 혹은 80% 정도는 사실은 앞에 화성 진행은 선율 모습이 달라서겠지, 사실은 그 전에 있던 모차르트의 화성 진행하고 차이가 없는 것들이죠. 대부분 보면은. 근데 여기는 이제 이명동음을 이용해서, 이명동음 이용하는 것은 뭐 예전에도 많이 있었던 것들이죠. 이명동음을 이용해서 조를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A 플랫 장조가 E 장조로, 즉 감4도 진행을 하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제가 여기서 했던 이 파일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파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마련하느라고 혼자서 많은 소설을,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소설을 발표한 적도 있었거든요. 학원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이 후기 낭만주의적인 음악의 그 소설을 한번 써본 겁니다. 자, 네, 지금 이 네모친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 크로매틱 보이스 리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원래가 고전주의 시대에도 있던 다 화성 진행들입니다. 이명동음이 해서 아주 먼 조로 가는 것지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했던 수법들이죠. 단지 E 플랫 D 샵 혹은 F 플랫 E 내추럴 이용한 A 플랫 장조에서 E 장조로 가는 것에 불과하죠. 근데 여기 이 부분도 보면 이 패시지 전체에서 바로 클라이맥스가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도 화성어 책에서 사성부 네 마디, 8마디 그 화성 문제만 풀면은 말입니다. 이게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음표를 적어 넣을 것인가 하지만도 음악 자체를 이해한다거나 음악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교육 방법은. 자, 이렇게 이제 아웃라인을 만들어 본 것이고요. 여기 이제 종지적인 사료화음이라든가 보조적인 사료화음, 이것은 흔히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 도에 플랫을 붙임을 해가지고 차용 화음을 만들어준, 그 차용 화음 원래가 있는 것들이고 다 예전에 있던 그러한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색채가 하나 생겼으니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새로 만들 겁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일레보레이션 시켜가는 과정들인데, 다 음표 하나씩 넣을 때마다, 이 빨간 음표를 들어갈 때마다 각각의 고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피아노 곡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의 반주형의 패턴을 여기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게 여러분 동의하시면은 나머지 부분도 같이 넣게 될 겁니다.
드디어 아까 비워뒀던 이 부분에 크로매틱 보이스 리딩을 넣은 경우입니다. 아마 제가 그 부분만 전체일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 연주를 예, 실제 연주입니다. 이 부분. 이게 또 기계적으로 다시 이제 반복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하나씩 보려면은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일레버레이션 프로세스가 완전히 저는 이제 완전히 제가 이 자체를 만졌으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음악이 정말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에 그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그 원리는 깨우치지 말라고 그래요. 원리를 알고 나면은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감소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역시 신성하게 보는 음악가가 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쩌면 안 될지 모르지만도 결국은 저도 여러 가지 음악을 하면서 기복을 거치면서 내가 이제 완전히 음악을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예전 대가들이 했던 것습이었으면 또 그다음에 더 공부를 또 많이 하니까 이번엔 정말로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또 근데 또 보면은 역시 그 사람이 내가 몰랐던 숨겨진 코드가 있고 그걸 볼 때 또 영원히 모를 코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계속 그런 기복을 거치면서 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도 어느 책에서도 이걸 이렇게 분석한 것을 보지를 못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골딘에서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11 프로세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러면 음표 하나가 전부 다 이유가 이렇게 밝혀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이 단계를 이 프로세스에서 이 단계를 다 밝혔는데 그걸 알고 나면은 음표 하나하나가 다 귀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고 베이스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왜 그때 그 베이스가 필요했던 쇼팽이 필요했던 것이고 하는 그 베이스 라인과 특히 여기에서 그런 기계적인 그런 움직임 한번 설정되면 그 설정된 것을 똑같이 계속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필요한 화성 진행으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이것은 단순히 여기에 대한 그 세컨더리 코드죠. 세컨더리 코드로서 여기서 오도함으로 반맞춤하기 위해서 이 경우는 결국은 전부 다 보면은 이 플랫 장초에서의 오도함이고 그다음에 오도에서 1 전이함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오도함인 거죠. 오도함이고 사륙함 꼴로 쓰인 것이고 근데 그 과정 내에서 이러한 기계적인 그런 반응계적인 패턴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한만 그리고 이 연주자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좀 이분의 그 발음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기 아시죠, 그죠? 이분 여기 마르타 아르게시. 그럼 요 파트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특히 여기서 그 기계적인 사실은 보면 딸림 호함이 범위 내에서 생기는 것인데 이 경우도 보면은 여기서 반응계적으로 올라가고 반응계적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파트는 그냥 시퀀스로 똑같은 음표들을 그대로 반복을 시키는 것들입니다. 이 패시지를 듣고 이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laboration process라는 그 토픽으로 아주 난해한 화성 진행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